본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문직 마케팅 유튜브 하나만 하셔도 된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표님들이 보고 계신 저희 채널의 실시간 데이터가 앞으로 경험하시게 될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왜 유튜브 하나만 해도 3개월 뒤면 다른 마케팅 다 끊고 6개월 뒤면 DB 구매를 멈출 수 있는지 바로 공감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이 영상으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짧게 제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30개가 넘는 브랜드 채널의 기획부터 수익화까지 총괄해왔고 현재는 제가 가장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전문직 분야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전문직 대표님들의 어려운 전문성을 유튜브 콘텐츠를 통해 대중이 필요로 하는 매력적인 언어로 번역해 단순한 조회수가 아닌 실제 수임으로 직결시키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왜 그 수많은 마케팅 매체 중 전문직은 유튜브 하나면 충분할까요? 그리고 왜 전문직은 무조건 유튜브를 해야 할까요? 첫째, 기존 전문직 마케팅 생태계는 이미 다 죽었습니다. 포화 상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수명을 다했습니다. 블로그 상위 노출, 검색 광고, 퍼포먼스 광고 모두 똑같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텍스트 시대의 종말이자 대중이 전문가를 판단하는 신뢰도 기준에 이동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정보를 텍스트로 검색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중의 80%가 유튜브를 정보 검색 포털로 사용하고 있고 과거 텍스트 정보에 익숙했던 50대, 60대 이상 연령층마저 이제는 네이버를 버리고 유튜브라는 검색 매체로 완전히 넘어가고 있습니다. 유튜브는 카카오톡과 네이버를 제치고 대한민국 앱 사용량 1위를 차지했습니다. 더 치명적인 건 검색 점유율입니다. 실제로 앱 사용 시간 통계를 보면 유튜브를 가장 오래 사용하는 연령대는 10대가 아니라 50대 이상입니다. 내 건강, 내 자산, 내 인생이 걸린 중요한 정보일수록 이들은 이제 작고 답답한 글씨를 읽는 대신 눈과 귀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전문가의 영상을 검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는 네이버 파워링크 최상단이나 블로그 1페이지에 노출되면 대중은 여기가 실력 있고 유명한 곳이구나 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중은 그 텍스트들이 전문가의 철학이 아니라 마케팅 대행사가 로직에 맞춰 썼거나 AI가 단 3초 만에 찍어낸 결과물이라는 걸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텍스트 상위 노출이 곧 신뢰를 의미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사, 의사 등 핵심 키워드의 클릭당 단가는 이미 상한가에 도달했습니다. DB도 아닌 클릭 한 번에 10만원 가까이 써도 실제 수임 전환은 안 되는 참담한 효율입니다. 타겟팅을 앞세운 퍼포먼스 광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전문성과 신뢰도를 꾹꾹 눌러 담아 광고를 만들어도 고객의 피드에 스폰서드나 광고 마크가 붙는 순간 대중은 본능적으로 불신하고 스크롤을 넘깁니다. 실제로 소비자 트렌드 조사 결과를 보면 10명 중 7명 이상이 광고 마크가 붙은 정보에 맹렬한 피로감과 불신을 느낀다고 답합니다. 돈을 써서 내 지식을 노골적으로 광고할수록 오히려 전문가로서의 권위가 깎이는 기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기형적으로 변해버린 DB 의존적 수익 구조입니다. 제가 이 채널에서 저희 클라이언트의 포트폴리오를 절대 노출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존 DB 공급망에 얽혀있는 클라이언트분들이 불필요한 견제를 받는 것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죠. 현재 DB 시장은 철저하게 공급자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변호사님의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월 매출 1억 3천만 원을 내시는데 그중 무려 8천만 원이 DB 구매 비용으로 나갑니다. 밤낮 없이 치열하게 사건을 처리하셔도 정작 수익의 대부분은 마케팅 대행사가 가져가는 기형적인 구조에 갇히신 겁니다. 그럼 그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산 DB가 안정적인 매출을 보장해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 전화번호부 수준인 텍스트 기반 DB의 수임 전환율은 잘나봐야 10% 남짓입니다. 오직 번호에만 집중하셔야 할 대표님들이 마케팅 대행사의 눈치를 보며 오히려 의리돼버린 것이 지금 DB 시장의 뼈아픈 현실입니다. 셋째, 그렇다면 유튜브는 기존 마케팅 생태계가 죽어버려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해야 하는 대안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대안을 넘어 전문직에게 허락된 가장 완벽하고 확실한 선택지입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현재 유튜브가 유일하게 롱폼을 기반으로 시청각적인 신뢰도를 쌓을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입니다. 4가지 법칙이 이를 증명합니다. 첫 번째, 메라비언의 법칙입니다. 사람이 상대를 신뢰하는 데 있어 말의 내용, 즉 텍스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단 7%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93%는 시각과 청각적 요소가 결정하죠. 텍스트 위주의 마케팅으로는 애초에 온전한 신뢰를 형성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정교화 가능성 모델입니다. 사람이 설득당할 때 뇌에서 작동하는 경로는 2가지입니다. 실패해도 타격이 없는 저관여 상품은 깊은 생각 없이 즉각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주변 경로를 따릅니다. 하지만 내 인생과 큰 비용이 걸린 전문직의 고관여 서비스는 다릅니다. 제공된 논리와 근거, 팩트를 이성적으로 꼼꼼히 따져보는 중심 경로가 작동하죠. 스쳐 지나가는 배너나 짧은 광고로는 이 까다로운 중심 경로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내러티브 몰입 이론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마케팅이나 광고를 접하면
반사적으로 의심과 반론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강제적인 노출이 아니라 고객이 스스로 선택한 영상에서 전문가가 풀어내는 깊이 있는 서사에 빠져드는 순간 시청자는 그 흐름을 따라가는데 인지적 에너지를 온전히 집중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설득에 대한 거부감과 방어 기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오직 전문가의 논리에만 깊게 설득되는 상태가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준사회적 관계 이론입니다. 인류의 뇌는 오랜 시간 직접적인 대면을 통해서만 타인과 교류하도록 진화했습니다. 누군가 카메라 너머로 나와 눈을 맞추고 이야기하면 우리의 이성은 그것이 녹화된 영상임을 알면서도 무의식적으로 나와 교류하는 실제 사람으로 인식합니다. 즉 일방향 매체임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는 대표님과 1대1로 대화하고 있다는 강한 내적 친밀감을 형성하게 됩니다. 시각과 청각으로 신뢰를 주고 이성적인 중심 경로를 통과하며 의심을 잠재울 충분한 시간을 제공하고 궁극적으로 1대1의 친밀감까지 만들어내는 매체, 이 네 가지를 모두 충족시키는 매체는 유튜브 롱폼뿐입니다. 물론 이것을 화면에 제대로 구현해내는 것은 기획자와 제작자의 역량입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완성된다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영상을 하나 업로드하면 그 영상은 24시간 내내 지치지도 않고 대표님의 철학과 실력을 완벽히 대변하는 유능한 파트너가 됩니다. 유튜브 콘텐츠는 광고를 멈추면 곧바로 사라져버리는 기존 마케팅의 소모성 자산이 아닙니다. 심지어 광고비를 전혀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이런 영상들이 하나둘씩 자산으로 누적되며 이 자산들이 쌓일수록 실제 수임으로 직결되는 문의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고객에게 우리가 얼마나 실력 있는 사람인지 증명하고 설득해야 했던 소모적인 시간도 사라집니다. 화면 너머에서 대표님의 이야기에 깊게 몰입하여 이미 마음속으로 완벽한 확신을 얻은 사람들이 알아서 문을 두드리게 되니까요.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고 묻던 질문이 제 문제를 해결해주세요 라는 부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처럼 유튜버는 전문직에게 가장 완벽한 자산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대다수의 전문직은 유튜브를 어려워하고 결국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유튜브 생태계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흐름 하나가 보입니다. 바로 한국 유튜브 시장이 해외보다 대략 5년 정도 시차를 두고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잠시만 전문직 시장을 벗어나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단기간에 빠르게 성장해 화제가 된 고지영님이다. 이비원님의 채널 포맷은 사실 그보다 앞서 해외에서 이미 큰 성공을 거두고 검증이 끝난 방식입니다. 높아심에 덧붙이자면 두 유튜버분의 성공이 단순히 해외 포맷을 그대로 이식했기 때문이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그 포맷을 한국 시장에 맞게 소화해낸 두 분의 뛰어난 역량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죠. 제가 굳이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이 5년의 시차가 전문직 유튜브 시장에도 완벽하게 똑같이 적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수많은 변호사와 의사들이 유튜브를 명확한 마케팅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구독자를 모으는 것을 넘어 영상이 실제 수임과 매출로 직결되는 견고한 비즈니스 구조가 이미 완성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왜 국내 전문직 유튜브 시장에서는 아직 이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가장 직관적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고재영님과 이비원님처럼 해외의 성공 공식을 국내 상황에 맞춰 완벽하게 소화해낼 역량 있는 제작자가 시장에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이 현상의 기저에 깔린 핵심 원인을 조금 더 깊게 들여다보면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튜브를 비즈니스를 위한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 유튜브 그 자체로 접근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시작하면 많은 분들이 자연스럽게 조회수를 쫓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기존 유튜버들의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결과적으로 전문직 고유의 무게감과 신뢰도가 떨어지게 되죠. 물론 전문직이라는 타이틀 덕분에 초반에는 일반 채널보다 조회수가 잘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 가벼운 조회수가 실질적인 수임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대다수는 유튜브처럼 되기 위해 무리하게 노력하다가 조회수도 구독자도 가장 중요한 수임도 얻지 못한 채 지쳐서 포기하게 됩니다. 둘째, 유튜브 매체 고유의 문법을 따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는 시청자의 이탈을 막고 끝까지 몰입하게 만드는 엄격한 문법이 존재합니다. 그 문법의 핵심은 단순히 화려한 편집이나 템포가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청자가 보고 싶어하는 주제로 영상을 시작하고 그 서사 안에서 자연스럽게 수임으로 연결되는 기획의 구조를 짜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문 지식이라도 이 문법에 맞게 가공되지 않으면 시청자는 단 1분도 버티지 못하죠. 하지만 본업과 병행하며 이 매체적 특성까지 완벽히 파악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다수는 카메라 앞에서 어려운 전문 지식과 법 전문, 의학 용어만을 딱딱한 강의 형식으로 나열하는데 그치게 됩니다. 정보의 정확성에만 몰두하다 보니 정작 영상 매체로서 시청자를 설득하는 전달력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물론 그 정보가 당장 절실하게 필요한 극소수의 분들에게는 수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 기획과 촬영에 들어가는 막대한 시간과 노력에 비하면 효율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결국 계속 끌고 가기엔 펌이 너무 많이 들고 버리자니 아까운 계륵 같은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죠. 셋째, 이 딜레마를 정확히 꿰
꿰뚫고 수임으로 연결해낼 온전한 대안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를 철저히 비즈니스 수단으로 활용하면서도 유튜브 고유의 문법은 완벽하게 따르는 것, 이 어려운 균형을 맞추기 위해 많은 대표님들이 대행사나 제작사를 찾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시장의 외주 업체들은 극단적인 두 부류로 나뉩니다. 한쪽은 오직 조회수를 뽑아내는 데만 집중합니다. 자극적인 기획과 편집으로 어떻게든 조회수는 만들어내지만 고관여 비즈니스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정작 가장 중요한 수임으로는 단 한 건도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실패의 반복이죠. 다른 한쪽은 전문직은 조회수가 필요 없다, 무조건 진중하고 전문적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류입니다. 이들에게 맡기면 결과는 어떨까요? 영상의 조회수는 10회에서 100회 언저리에 머무릅니다. 유입되는 모수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니 아무리 내용이 전문적이라 한들 수임의 총량 자체가 무의미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두 번째 실패의 반복입니다. 결국 적지 않은 비용을 지불하고 외주를 맡겨도 이 양극단의 딜레마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유튜브의 문법으로 조회수와 유입을 확보하면서도 그 트래픽을 정확히 수임으로 연결하는 진짜 기획을 할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것. 이것이 대다수의 전문직 채널이 결국 한계를 넘지 못하고 멈춰버리는 마지막 핵심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극단의 딜레마를 깨고 유튜브를 가장 완벽한 인바운드 수임 구조로 만들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이 본격적인 기획과 솔루션에 들어가기에 앞서 대표님들께 반드시 당부드리고 싶은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화면 너머로 마주하는 대상은 알고리즘이나 컴퓨터가 아니라 감정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도 사람이고 궁극적으로 지갑을 열고 수임을 맡기는 것도 결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는 마케팅 공식이나 알고리즘을 공략하는 기술적인 부분도 분명 필요하지만 본질은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는 과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사랑 고백과 비슷합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법칙을 그대로 따라한다고 해서 상대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본질을 꼭 기억해 두시고 지금부터 말씀드린 세 가지 기획 원칙을 보시면 더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유튜브로 실제 수임을 이끌어내려면 비례와 비율을 동시에 잡아야 합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제 채널의 데이터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흥미로운 점이 하나 보입니다. 모든 영상의 조회수 상승 그래프와 구독자 증가 그래프의 모양새가 똑같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전환 그래프가 실제 구매 전환과도 똑같은 궤적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조회수가 오르면 수입 문의도 당연히 비례해서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기 또 다른 흥미로운 지점이 있습니다. 여기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둘 다 조회수가 전환이 비례해서 오르긴 했지만 그 비율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 영상은 구독자 100명을 모으는데 1만 회의 조회수가 필요했습니다. 반면 저 영상은 단 3,000회의 조회수만으로 100명을 모았습니다. 결국 압도적인 수임을 만들어내려면 전환 비율이 높은 콘텐츠를 뾰족하게 기획하고 그 콘텐츠의 비례를 이용해 조회수 볼륨을 극대화하는 두 가지 작업이 맞물려야 합니다. 첫 번째, 적은 유입으로도 더 많은 고객을 설득하는 비율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많은 전문직 대표님들이 오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수임 비율을 높이기 위해 무엇을 말할 것인가에 차별성을 두는 데에만 포커스를 맞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더 전문적인 지식, 더 어려운 법조문이나 복잡한 의학 용어를 꺼내어 어떻게든 내용의 차별화를 증명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전환의 비율을 결정짓는 핵심은 무엇을 말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말하느냐에 더 가깝습니다. 내용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사람의 위치에서 차별성이 나와야 합니다. 전문직 유튜브 기획은 바로 이 매력적인 누가를 만들어내는 싸움입니다. 단순히 변호사가 말한다, 의사가 말한다는 직업적 타이틀만으로는 시청자를 설득할 수 없습니다. 한 발 더 들어가서 이혼 전문 변호사,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 교정 전문 치과 원장이라는 세부 타이틀을 내세우는 것만으로도 이제는 충분하지 않죠. 저는 이렇게 설계합니다. 단순히 이혼을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가 아니라 이혼 이후의 경제적 자립까지 깊게 고민해주는 이혼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영상, 단순한 회생 변호사가 아니라 면책 이후 1금융권 이용과 신용카드 발급까지 완전한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개인 회생 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영상, 그리고 교정 후 틀어짐 방지까지 평생 책임지는 교정 전문 치과 의사가 말하는 영상으로요. 두 번째, 절대적인 조회수 볼륨, 즉 비례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모든 유튜브 채널에는 저마다의 기본 체급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이 체급이 곧 새 영상이 올라갔을 때 유튜브가 기본적으로 밀어주는 노출량을 결정하죠. 그렇다면 유튜브는 과연 어떤 영상을 밀어줄까요? 유튜브 노출 알고리즘의 가장 핵심적인 전제는 개별 시청자 맞춤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채널의 타겟을 아주 명확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당장 조회수를 높여보겠다고 유행하는 밈이나 가벼운 포맷을 따라했다가는 채널의 타겟 데이터가 꼬여버려 결국 이도저도 아닌 채널이 되고 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채널의 타겟을 뾰족하게 학습시키고 기본 체급을 올릴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제가 사용하는 확실한 치트키가 있습니다. 바로 첫 달에 쇼츠 30개를 하루 한 개씩 먼저 발행하는 것입니다. 이 30일의 연속 발행은 단순히 성실함의 영역이 아닙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에게 내 채널의 타겟이 정확히 누구인지 집중적으로 합숙시키는 과정입니다. 동시에 시청자의 반응을 빠르게 테스트하면서 내 타겟 고객이 진짜 반응하는 소구점이 무엇인지 데이터를 통해 파악해내는 기간이죠. 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채널에 대략 1000명 정도의 구독자가 모이게 됩니다. 보통 유튜브를 시작하면 90% 이상이 구독자
1000명도 모으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어떻게든 달성하더라도 1년 가까운 긴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이 치트키를 통해 모인 1000명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이들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내 전문성에 반응할 준비가 끝난 철저하게 검증된 고관여 구독자입니다. 그리고 진짜 전환은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알고리즘 학습과 고관여 구독자 1000명이라는 탄탄한 기본 체급을 갖춘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롱폼 콘텐츠를 올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미 유튜브가 내 영상을 누구에게 뿌려줘야 할지 정확히 알고 있고 초기 반응을 이끌어줄 코어 시청자층이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때 올라가는 롱폼의 조회수, 볼륨은 당연히 압도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최소 6개월 단위의 정교한 콘텐츠 설계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비율과 비례는 한 번 터졌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채널의 체급을 계속해서 키우고 전환의 효율을 극대화하는 작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감에 의존하는 기획입니다. 제가 앞서 누가 말하느냐의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엇을 말하느냐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무엇은 단순한 전문 지식의 나열이 아닙니다. 철저한 사전 분석을 통해 시청자가 지금 당장 원하고 듣고 싶어하는 결핍을 정확히 짚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저 감으로 만들고 던져보는 영상은 결과가 나와도 왜 터졌는지, 왜 실패했는지 데이터로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계산된 의도를 가지고 콘텐츠를 발행해야만 시청자의 반응을 수치로 확인하고 다음 전략을 예리하게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가설과 검증 사이클이 끊기지 않고 실제 수임이라는 결과물로 안착되기 위해서는 타겟 분석부터 전환까지 최소 6개월치의 콘텐츠 설계도가 미리 짜여 있어야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제 채널의 다른 영상들을 쭉 살펴보시면 제 채널 자체가 정확히 오늘 말씀드린 이 설계도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있나? 이 정도 인사이트와 정성이면 강의를 사도 괜찮겠다. 하지만 저는 강의를 팔지 않습니다. 제가 가진 진짜 가치가 강의로는 온전히 전달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데이터와 기획의 구조는 단순히 어디서 보고 배운 얄팍한 이론이 아닙니다. 30개 이상의 브랜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실패와 끝없는 검증을 통해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만약 제가 이 치열한 경험들을 강의라는 형태에 담합한다면 제가 생각하는 이 경험의 진짜 무게와 구매자분이 기대하시는 가치 사이에 도저히 메울 수 없는 거대한 갭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대표님들이 다루시는 고관의 비즈니스는 회기라든 강의로 해결될 만큼 가벼운 영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강의 대신 제 역량을 100% 쏟아부어 대표님 채널의 타겟팅부터 실제 수임 구조까지 1대1로 직접 설계해드리는 전문직 유튜브 채널 총괄 운영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신다면 온 힘을 다해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고 싶으시다면 설명글과 고정 댓글에 남겨둔 링크를 통해 저와의 1대1 미팅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